안녕하세요. 오늘은 혼혈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 5개 작업자가 다음 증상을 보일 때 의심되는 건강 문제는 체온이 41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피부가 건조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통 장애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1번 열경련, 2번 열사병, 3번 열실신, 4번 열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증상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각각의 특징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공부해 둬야 되겠습니다. 먼저 열사병. 이 열사병은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을 견디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하면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땀이 나지 않는 무한증이 발생합니다. 없을무, 땀이 나지 않는다.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장기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땀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열을 배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붉고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나타나는 것이 이 열사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에 체온이 41도라고 했었죠.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음을 의미합니다. 땀이 나지 않는다고 했죠. 땀을 통해 열을 배출하는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집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중추신경계 장애. 이것으로 인해서 의식 혼탁, 발작, 혼수 상태 등의 동반되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열사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열사병이 의심될 때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찬물이나 얼음 같은 걸로 체온을 최대한 빨리 떨어뜨리는 것이 열사병의 응급 처치가 되겠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먹이게 되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119가 올 때까지 찬물이나 얼음 등으로 체온을 최대한 빨리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피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물, 염분이 모두 부족한 상태가 열피로가 되겠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 줄어드니까 혈압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나 근육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지면서 갑자기 어지럽고 기운이 쫙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심한 피로감이고 탈수가 되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부가 축축합니다. 그리고 차갑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일사병이라고도 하죠.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지만 열사병처럼 40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열피로 증상이 있을 때는 탈수를 막고 체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과 염분이 모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겉옷을 벗고 쉬면서 이온 음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증상이 심해져 구토 증상이 있다면 억지로 음료를 먹이지 말고 병원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수액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 이온 음료를 마셔야 되는가? 열피로는 수분과 염분이 동시에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냥 물이나 너무 짠 소금물보다 적당한 당분과 전해질이 섞여 있는 이온 음료가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더 좋고, 또 소금물은 0.1% 농도를 맞춰서 마셔야 되는데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너무 진한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세포내 수분을 빼앗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온 음료가 더 적절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피로 부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이럴 때는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열경련입니다.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 몸속의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간 상태에서 갈증 때문에 물만 잔뜩 마시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이 물을 잔뜩 마셔서 몸속의 수분은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소금 농도가 상대적으로 희석돼 버려 가지고 저나트륨 혈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계와 근육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뭉쳐버리는 경련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경련일 때는 체온은 대개 정상이고 근육 경련이 멈추도록 0.1%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로 염분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서 열 피로일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갈증이 생기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물만 다량으로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듐 농도가 희석되면서 저나트륨 혈증에 갑자기 빠지면서 신경계와 근육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육 경련과 통증이 동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0.1% 소금물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실신입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된 직후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몸은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 근처 혈관, 그러니까 말초혈관을 최대한 확장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팔, 다리 등 하체 말초 부위로 몰리게 됩니다. 하체에 피가 고이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줄어드니까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열실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열실신의 전조 증상이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다거나 어지럼증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고 또는 식은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하다가 열실신이 발생했을 때에는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20-30cm 정도 높여주면 뇌 혈류가 즉시 개선되면서 의식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눕혔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열사병 등 다른 심각한 질환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119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열 피로는 땀을 아주 많이 흘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과 염분이 다 부족한 상태, 탈수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다음에 열경련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린 후에 물만 잔뜩 마셔가지고 몸속에 소금이 부족한 상태, 이것을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이 부족하니까 신경계와 근육이 잘 호환되지 못하면서 근육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실신, 혈액순환의 일시적인 장애입니다. 그래서 뇌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건 응급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간호학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